2023년 1회 전기기사 필기 CBT 회로 이론 보건 예상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자, 우리가 비정연파에서는 각각의 기본파 전력을 구하고 고조파의 전력을 모두 구해서 3고조파가 있네요. 3고조파를 구하고 5고조파도 구해서 이 모두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파의 전력은 첫 번째 전압의 시료값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곱하기 자 역률인데 역률이라면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보면 되겠죠. 자 근데 둘 다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0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고조파는 전압의 시료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0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0 곱하기 코사인 역률이 둘의 위상차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30이니까 두 개 빼면 60도가 되겠죠. 60도다. 자 P5 5고조파의 전력은 루트 2분의 20 곱하기 루트 2분의 5 자, 곱하기 코사인 위상차가 45도 빼기 마이너스 45도니까 90도가 되네요. 그런데 코사인 90은 0이죠. 0.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0이니까. 그럼 P1과 P3만 더하면은 되겠네요. 그 값이 이제 875W.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H형 회로의 4단자 정수죠. 자, 보면은 우리가 이 회로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이걸 3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눠요. 그리고 각각의 행렬을 써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A, B, C, D라고 할게요. 4단자 정수 A, B, C, D는 1번에 대해서는 직렬이 2개예요. 직렬이 2개면은 자, 1, 0, 1 쓰고요. 직렬 2개를 여기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Z1 더하기 Z4가 되겠죠. Z1 더하기 Z4. 자, 두 번째. 자, 병렬 1개죠. 병렬일 때는 1 병렬 Z3인가요? Z3분의 1 0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똑같죠, 이거랑. 이 꼴 똑같이 합니다. 1, 0, 1 그리고 Z2 더하기 Z5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A를 구하고 싶은 거죠, A. 그럼 첫 번째 1행 1열 우선 곱해줄게요. 이 두 개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는 1행 1열 하면은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Z3분의 Z1 더하기 Z4가 되겠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나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0 Z1 더하기 Z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만 하고 끝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써줄게요. 1, 0, Z2 더하기 Z5 1. 자 물론 여기 밑에 어떤 값이 있겠죠. 어떤 값 네모가 있겠죠. 세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에서는 지금 A를 묻고 있죠. A. 자, 이 두 개의 행렬로부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개랑 이렇게 곱해주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를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만 곱하면 돼요. 여기는 아니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니까 이것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뭐다? 1 더하기 Z3분의 Z1 더하기 Z4. 자, 1은 우리가 Z3분의 Z3이라 쓸 수 있죠. 이 두 개 더해주면은 Z3분의 Z1
더하기 Z3 더하기 Z4. 같은 거 찾아보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63번 풀어보시죠. 자, 분포정수 회로에서 무회선로, 외형이 없는 선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조건은 뭐가 되죠? RC는 LG와 같다가 됩니다. RC는 LG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64번. 그림의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는 조건이래요.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려면은 마주보고 있는 저항 또는 리액턴스의 값이 서로 곱했을 때 같으면 됩니다. 이 회로에서는 그러면은 R1 곱하기 R2가 우리 C랑 L이 있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리액턴스입니다. XC 곱하기 XL이 서로 같으면 된다. XC와 SL을 우리가 각각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J 오메가 L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약분 되니까 C분의 L만 남네요. C분의 L. 이게 이제 C분의 L이 된다. 그러면 R1, R2가 뭐다? C분의 L이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L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죠? R1, R2, C가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65번. 자, 그림과 같은 평형 3,3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00V고 한 쌍의 임피던스가 5.0 마이너스 제 2.4일 때 적어볼게요. VAB가 200이고요. 자, 임피던스가 5.0 마이너스 j 2.4라고 합니다. 자,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 IA를 구하여라. 자,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에 자, 전원의 델타 결선이 있고 전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가 있다. 자, 우선 선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전류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한 상에 흐르는 전류, 이 부하 한 상에 흐르는 전류 IP는 한 상의 임피던스 분의 한 상의 전압이 되겠죠. 자, 전압은 200V고요. 임피던스는 자, 5 마이너스 J 2.4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복소수를 페이저로 직접 바꿔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자 계산기가 있죠. 계산기 모드를 바꾸면 바로 그냥 계산해 줍니다. 페이저로. 계산해 보면 이게 36.1 25.64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선전류 델타에서 선전류 IL은 루트 3 IP보다 위상은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크기는 여기서 루트 3배줘요. 36.1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위상은 25.64에서 30도를 빼주면 되겠다. 이를 계산해 보면은 62.52에다가 각도는 마이너스 3.6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풀어봤고요. 66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라플라스 역변환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함수를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 우리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전개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 S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B라고 쓰고 각각 A와 B를 구할 수 있는데 A는 첫 번째 상대방의 분모를 가지고 온다. S 플러스 2가 되죠. B의 분모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우리 기존 함수의 분자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2S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식에서 S에다가 자기 자신의 분모가
0이 되는 S 값을 넣습니다. 그럼 S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분모는 1, 마이너스 넣으면은 1. 그래서 A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B도 한번 구해보면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분모는 남의 녀석 S 플러스 1. 분자는 기존 함수의 분자 ES 플러스 3. S에다가는 자기 자신의 분모가 0이 되는 값.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겠죠. 마이너스 2는 분모가 이제 마이너스 1 되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A와 B 대신에 얼마를 넣어라? 1과 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은, 자,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플러스 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S 플러스 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자,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66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래서 67번. 전류 3상 교류발전기 기본식 중 정상분을 구하여라. 정상분 V1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쓰면은 2의 A 마이너스 Z1 I1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번 문제. 과도현상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RC 직렬이죠. 자, RC 직렬 초기에서 C가 충정되지 않고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전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R분의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 T는 0일 때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I 제로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저항이 1kg니까 1000, 전압이 100. 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t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0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0.1A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분포정수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Z 병렬 어둠상수를 Y를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자,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Y분의 Z라고 쓸 수 있고, 자, 이거를 다르게는 우리가 뭐 C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거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 이어서 보면은,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경우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자, 비중함파의 소비 전력 우리 아까도 했었는데, 자, 전압의 시로값이니까 전압이 170이면은 루트 2분의 170 곱하기 전류의 시로값 루트 2분의 8.5. 자, 둘의 역률 위상차. 전압이 6분의 파이, 전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둘의 위상차는 60도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361W가 된다. 자, 71번.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라 그랬는데 점근선의 교차점의 공식은 뭐예요? 극점의 총합 빼기 0점의 총합 나누기 극점의 개수, 극개라 쓸게요. 빼기 0점의 개수입니다. 0개라고 쓸게요. 자, 그럼 극점과 0점은 문제에서 우리가 식이 K S-1 나누기 S 플러스 1 S-4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극점은 0, -1, 4. 그래서 3개가 되고요. 자, 0점은 1, 1개가 되겠죠. 여기 C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자, 극점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 더하기 4. 자, 빼기 0점 다 더해주면은 1이 되고요. 극점이 3개, 0점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2분의 3 빼기 1 하면 2가 되죠. 정답은 1,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앞에 가서 지우고, 자, 72번 신호 흐름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R, 우리 여기를 C. 1, S분의 1, S분의 1,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달함수부터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전달함수 GS는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쓸 수 있고, 자, 흐름선도에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분자에는 순방향, R에서부터 C까지 있는 경로에 있는 것들을 모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1 하면은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분모에는 1 마이너스, 자, 패루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오는 거 있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S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S분의 3.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패루프한 게 있죠. 그러면은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S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다 풀어주면은 플러스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 분모 분자에다가 S제곱을 곱해줍시다. 깔끔하게. 자, 로식 전개해 보면은 분모는 S의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가 되고요. 분자는 1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R S분의 CS다.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RS는 CS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전개해 보면은 S의 제곱 CS 더하기 3S CS 더하기 2CS.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R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R은 RT라고 쓰면 되고, 자, S제곱이라는 것은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2번 미분하라는 것이죠. CT 더하기 S 하나 있으면은 한 번 미분이죠. 3에다가 D, DT, CT 썼어요. 더하기 ES는 ECS인데 여기 그냥 ES라고 써버렸네요. C, ECT가 되겠다. 이것과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됐고요. 73번 보겠습니다. 자, 이산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단위원을 한 개 그리고 그 근들이 단위원 내에 존재한다면은 안정하다라고 하고요. 단위원 밖에 근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3번 보면은 근이 Z평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은 안정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74번 블록선도 변환이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한 문제씩 그려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리느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배속으로 보거나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자, 이 회로를 먼저 우리가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은, 자, 우선 이 점에서 x1과 x2가 합쳐지죠. 그러면 우리가 x1 더하기 x2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블록 선더에서 G2를 통과하게 되겠죠. 자, 통과할 때는 곱해줍니다. G를 곱해준다. 그 값이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x3에 도착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 그럼 그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식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 x1이 G를 통과해서 어딘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접합점에서 한 개가 더 들어오네요. G를 통과한 x2가 들어오고 x3로 간다. 해볼게요. 자, x1이 G를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과할 때는 곱해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x1 곱하기 G 됐죠. 자, 그리고 x2가 G를 통과하니까 뭐예요? 곱해주라 그랬습니다. x2 곱하기 G. 그리고 두 개가 접합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더해준다. 됐죠? 더한 것이 어디로 간다? x3로 간다. 이것이 x3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G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G x1 더하기 x2가 되고, 자, 이것이 이것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답이다. 맞았다. 자, 보기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했는데 내가 이거 너무 잘 이해된다. 그럼 바로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조금 몇 개 더 보고 싶다. 같이 한번 2번도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x1에서 출발해서 G를 걸쳐서 x2로 나가죠. 그런데 중간에 또 이렇게 나가버린다. 자, 이거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x1이 G를 걸쳐서 가니까, 자, 걸쳐가는 거는 곱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x1 곱하기 G. 딱히 합쳐지는 건 없고요. 자, 이렇게 가도 x2, 이렇게 가도 x2. 그렇죠? 뭐 x2랑 x2랑 같으니까 굳이 뭐 써줄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선도가 되겠다. 자, 우측에 블럭선도 보면은 뭐 아무튼 이게 의미하는 것은 x1과 G를 지나서 x2의 출력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생긴다. 자, 우측 블럭선도 보면은 x1에 쭉 가서 G를 통해서 x2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빠져가지고 또 G를 걸쳐서 x2로 간다. 자, x1이 G를 거쳐서 뭐라는 거예요? x 곱하기 G 해서 어디 도착했다? x2에 도착했다. 그게 지금 이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1이 어디? G를 거쳤네요. 그럼 곱해주라 그랬죠? x1 G를 거쳤더니 뭐가 됐다? x2가 됐다. 자, 같죠? x1이 한 개인데 x2로 두 개로 뻗어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식은 한 개만 나오죠. 공통의 식이. 그래서 이 공통의 식 두 개가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기 3번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블록선도 해석하는 게 이 문제가 처음에 보면 어려워요. 처음에 보면 어려운데 딱 한 번만 같이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어요. 이런 문제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같이 하다 보면은. 3번 보기. 자, x1이 출발해서 자, G를 걸치고요. x2로 간다. 그리고 자, 이렇게 x1으로 나가게 되죠. 자, 식으로 써보면은 x1이 G를 걸쳐서 x2에 도착한다. 그리고 x1은 x1이다. 이거는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크게 해석할 정도의 식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 보면은 x1이 출발해서
G를 거쳐서 X2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G분의 1을 걸쳐서 어디로? X1에 오게 된다. 자, 그러면은 두 개 거치는 거죠. 자, 식을 써보면은 X1이 G에 걸쳐서 어디로? X2로 도착하죠. 이 경로를 그린 것이고, 두 번째 경로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X1에다가 G를 곱해주고, 자, G분의 1도 곱해주고, 그럼 어디 도착해요? X1에 다시 도착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이죠, 1. 그래서 이것도 같다. 식 두 개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같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건 4번밖에 안 남았네요.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자, 4번. 자, X1 G를 거치고요. 접합점에서 X2가 합쳐지고 X3에 도착한다. 자, 이거 식으로 써보면은 X1이 G를 걸치니까 통과하니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은 X1 곱하기 G 그리고 접합점에서 합쳐지죠. X2랑 그쵸? 더하기 X2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도착해요? X3로 도착을 한다더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측식 보면은 X1 출발을 해서 자, 먼저 합쳐집니다. 뭐랑 합쳐지나요? G를 통과한 X2랑 합쳐지고요. 합쳐진 것이 다시 G를 통과해서 X3로 간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합쳐지는 거고 여기서 통과하는 거죠. 자, 통과하는 건 곱해주고 합쳐지는 것은 더해준다. 자, X1 더하기 합해지죠. 뭐랑? G를 통과한 X2랑 X2가 뭐를? G를 통과해서 합해진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합해진 게 뭐를? G를 한번 더 통과하죠. 그것이 뭐가 된다? X3가 된다. 자, 위에 거랑 같나요? 다르죠? 이게 없어야 되죠? 이것도 없어야 되죠? 아무튼 식이 다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옳게 쓰려면은 이거를 G분의 1로 바꿔주면은 뭐 이거랑 같아진다. 이 정도까지도 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풀어봤고요. 75번 이어서 풀겠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사실 저는 좀 되게 재밌다라고 봐요. 근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이 만약 익숙한 내용이라면은 종이에다가 금방 싹싹 풀면 되는데 뭐 처음 푸는 내용이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75번. 이등 여유가 20대 11일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등 여유 GM은 20 로그에 자, 함수를 우리가 역수 취해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오메가는 0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GH 0은 뭐가 돼요? 우리가 오메가에다 다 0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1분의 K가 되네요. K가 된다. 자, 여기다가 K 넣으면은 20 로그 K분의 1이 얼마가 돼야 된다? 20dB이다 라고 합니다. 20dB. 자,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로그 K분의 1이 1이 돼야 된다. 그럼 K분의 1이 10이 돼야 된다. K가 0.1이 돼야겠다. 10분의 1이 되죠. 10분의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잘리나요? 네, 좋습니다. 자, SI-A 하면 되겠죠.
S 0 0 S. 자, A는 조금 깨끗하게 써볼게요. 아래에다가 S 0 0 S 마이너스 A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계산해 보면은 S 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S 플러스 3이 되죠. 자,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은 대각선으로 곱해줘서 S 플러스 3 대각선으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 2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2 그러면은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자, 인수분해하면은 S 플러스 2 S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S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는 0에서 구한 겁니다. 77번. 자,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를 구하라.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전달함수 GS의 값을 보니까 25 나누기 S제곱에 6S 플러스 25네요. 자, 우리가 2차 지연 요소 어떻게 쓰나요? 식 오메가 n의 제곱 S제곱 더하기 2 지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자, 25가 뭐다? 오메가다. 오메가 n이 제곱이 25. 그럼 오메가 n이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지타 오메가가 6이다. 이 지타 오메가 n이 6인데 자, 오메가 n을 5라고 우리 구했죠. 여기다가 5 넣으면은 지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6이 되어서 0.6이 된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문제에서 묻는 감쇄 고유 진동수 오메가 D는 우리가 자,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지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오메가 n은 5였고요. 1 마이너스 지타가 0.6 제곱이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가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풀어왔고요. 78번. 다음 회로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직렬은 곱이고요. 병렬은 합이죠. 그래서 A 접점 곱하기 B의 B 접점 자 더하기 B A 접점 A의 B 접점 하면 되겠다.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O와 우리말로는 베타적 논리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베타적 논리합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79번이니까 79번 적분시간 2초 비례감도인 비례적분 동작. 자, 비례적분 요소의 조작량 우리 YS라고 한다면은 식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Y S는 K 1 플러스 TS분의 1이라고 써요. 여기서 K가 이제 감도고요. T가 적분 시간이 됩니다. 테이블에 보면은 적분 감도가 2, 1 플러스 T, 적분 시간이 2, S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XS를 빼먹었네요. 자, XS가 되겠다. 자, 역 라플라스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XT가 ET래요. ET.
그러면은 자 xs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2에다가 t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t 제곱분의 2가 되겠다. t가 아니라 s죠. s 제곱분의 1. xs에다가 우리 s 제곱분의 2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전개해 보면은 s 제곱분의 4 더하기 s 세제곱분의 2가 되나요? s 세제곱분의 2가 된다. 역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t제곱, 이게 이제 t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지금 잠시만요, 이걸 계산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s 제곱분의 맞네요. 4 더하기 s 3제곱분의 2가 되고요. 맞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은 이게 4t가 되죠. 역 라플라스 하면은. 그리고 이게 t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마지막 80번 문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 페루프 전달함수 TS는 RS분의 CS에 대한 감도 SK는 SKT를 구하여라. 자, 우선 페루프 전달함수 TS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순방향이 KGS겠죠. 그리고 우리 S 생략하고 G랑 H만 써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K, G 그리고 1 플러스 GH가 되겠죠. 그리고 자, 감도 S K, T는 T분의 K 곱하기 DT, D DK분의 DT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T는 이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1 플러스 GH분의 K, G분의 K는 우리가 1분의 K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DK, D T가 뭐라고요? 1 플러스 GH분의 K, 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앞에 있는 이 번분수부터 정리를 보면은 K KG분의 K 곱하기 1 플러스 GH 그러면은 KK가 약분 되겠네요. 그리고 1 플러스 GH분의 KG를 K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식이죠. 그러면은 1 플러스 GH분의 G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약분 하면은 1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20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